자, 화면 공유도 했고요. 채팅창이 어디 갔어? 여기다. 자, 일단은 제일 빠른 게 115쪽에 737, 그다음 705, 737, 751. 자, 737번부터 한번 볼게요. 요 문제는 요 문제, 그지? 어, 자, 이 문제를 우리 박예진 양이 질문했지? 박예진? 너가 질문한 거 아니야? 오케이. 박예진 양이 이 문제를 질문했다고 말이야. 자, 그럼 이 737번을 보면 딱 문제가 나왔잖아. 연립방정식이 주어지고, 그거에 해가 주어지고, 나서 A, B를 구하라는 문제잖아. 맞지? 응? 박예진. 그래, 안 그래? 그럼 어떻게 풀면 돼, 이런 문제는? 정님은 어떻게 풀어야 되지? 감이 안 와? 근데 외양예법, 내양예법을 하기 전에 해가 주어졌잖아, 해. 이 해가 뭐야? 이 식을 만족하는 XY 값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y가 3은 요 위의 식에 대입해도 성립하고 밑에 식에 대입해도 성립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 내양이고 외양이고 하기 전에 해를 먼저 집어넣어야지. 그래야 훨씬 간단해지잖아. 문자가 사라지고. x에다 마이너스 4 넣고 y에다 3 넣고 정리해주면 이게 4가 되잖아. 저기 y에다 3 넣으면 3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x에다 마이너스 4 y에다 3 넣으면 어떻게 돼? 이거잖아. 그럼 이거 이제 내양예고 외양예고 한 다음에 두 개 연립하면 A, B 구할 수 있잖아. 알겠습니까? 마무리하세요. 자, 그 다음에 115쪽에 737번 했고요. 117쪽에 751번. 117쪽에 751번. 117쪽에 751번. 자, 여기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이 751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왔어요? 연립방정식이 있고, 이렇게 또 상수항이 있는데 이거 잘못 보고 풀어서 x 있고 4를 얻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치? 이때 상수항을 어떤 수로 잘못 보고 풀었는지 구하시오 이게 문제잖아. 맞아요? 그러면 여기 연립방정식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요거 있잖아. 요식. 요식의 상수항. 이거죠. 이것을 잘못 보고 풀었더니 x 이퀄 4를 얻었다라는 거야. 자, 이때 상상을 어떤 수로 잘못 보고 풀었는지 그 상상을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문제가. 맞아요? 박예진 맞아?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돼. 봐봐. 일단 이거를 잘못 봤잖아. 이걸 뭘로 잘못 봤는지 모르고 우리는 구해야 되잖아, 그거를. 이 상상을 구해야 되지. 그러니까 얘를 뭘로 잘못 봤는지 모르니까 네모라고 놓고 얘를 구하자는 거야, 얘를 구하면 돼, 우리는. 그죠? 자, 여기 네모라고 하고 네모 구하면 되고, 지금 이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했더니, 해가 뭐가 나온 거야, 지금? y 값은 뭐, 주어지지 않았지만, x 값은 주어졌죠. 뭐라고 주어졌어? 4라고 주어졌잖아. 연립방정식의 해가. 맞아?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이 말은, 요 4를 x 대신에 여기다 대입해도 성립하고, 여기다 대입해도 성립한다는 거야.
그럼 4를 여기다 넣어봐, 일단 4를. x 이고 4. 여기다 넣어주면 뭐가 돼? 4분의 3이가 1, 빼기 5분의 y는 3. 그럼 여기서 뭘 할 수가 있어요? 풀어주면. y가 나오잖아. y가 얼마예요? 풀어주면? y가 마이너스 10 나오지? 자, 그러면 x가 4인데 그 4를 유식에 넣었더니 y의 값은 마이너스 10이 나왔어. 이게 뭐야? 이게 해잖아, 해. 해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할 거 아니야, 유식에다도. 그 유식에다 넣어주면 네모가 나오겠지. x에다 4 넣어주고 y 대신에 마이너스 10 넣어주면 이게 네모잖아, 네모. 네모의 값이 얼마가 돼?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이렇게. 알겠습니까? 박예진은 어떻게 독서 좀 했어? 어렸을 때 독서 많이 했어, 안 했어? 독서 별로 안 했어요? 너 틀리는 문제들을 보니까 약간 그 뭐지? 문제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해서 틀리는 문제들이 많은 거야. 선생님 보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독서를 많이 해야 돼, 지금부터라도. 알겠죠? 박예진 지금부터라도 독서, 특히 비문학 도서, 문학 도서, 소설 그런 거 말고 좀 어려운 책들을 좀 읽으면 도움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문제 자체를 해석을 쉽게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런 문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틀리는 문제들이 있잖아. 그지? 그럼 틀리는 문제들을 보면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 질문하거나 못 푸는 문제들을 보면 어떤 문제는 문제 결력이 부족해서 못 푸는 문제도 있고 문제 결력. 문제를 풀어가는 그 해결하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개념이 제대로 안 잡혀서 못 푸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냥 뭐죠? 문제 자체를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그 이해를 못한다고 할까? 적용을 못한다고 할까? 이렇게 해서 못 푸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제일 긍정적인 거는 이제 문제 해결력 때문에 못 푸는 경우가 제일 긍정적이다 그만. 이거는 이제 다른 거는 되는데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내가 설계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심화 능력이 부족한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힌트를 준다라든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적용해서 푼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배워나가면서 극복을 하면 되고 나머지 이런 것들은 일단 기초에 해당이 됩니다. 기초. 내가 수학을 공부하기엔 기초. 그래서 개념이 부족한 거는 개념학습이 제대로 안 된 거고 이런 문장이나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는 문해력이 좀 딸리는 거고 그렇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지금 751번까지 했죠? 자, 그 다음에 737, 751, 760, 773 이렇게 해볼게요. 760번으로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우리 친구 숙제 안 한 친구들도 여기 뭐 숙제하기 때 꽤 많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주는 거 보면서 이런 유형은 이렇게 푸는구나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지금 요 문제는 해가 무수히 많을 때 상수 A, B에 대하여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인데, 자, 이거는 우리 권혜리가 질문했잖아. 권혜리 어디 갔어? 권혜리야, 이 문제는 왜 못 풀었어? 어떤 부분이 힘들어, 권혜리 어디 대답을 안 해? 어.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만약에 못 풀면 이 문제 같은 경우가 이제 개념 부족이야. 개념 부족. 예를 들면 이 문제를 못 풀었어. 그럼 저는 뭐가 부족한 건가요? 그러면 이거는 개념이 부족해서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고 있어서 못 풀거나 개념을 알지만 적용을 못해서 못 풀거나 그런 거야. 자, 우리가 봐봐. 내가 한번 물어봐요. 다른 친구들도 개념 배웠으니까. 추종호, 추종호 대답해야지. 우리 주정은 이렇게 대답할 때마다 이렇게, 어? 5살 소녀의 목소리가 웃겨 죽겠네. 외모랑 목소리랑 안 어울려가지고. 연립방정식 해가 무수히 많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번 너가 불러봐. 어떤 경우가 해가 무수히 많은지 여기 연립방 정식을 예를 들어서 한번 불러봐. 내가 이거 써볼게. 너 불러보라. 어? 어.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어? 아이씨 이거 음. 어. 아, 그 얘기해 내가 쓸 테니까. 네, 이거 다 개념이 이거 봐. 개념 테스트를 이렇게 봐도 개념이 안 돼 있어. 어? 야, 이 개념아. 개념이 안 돼 있잖아, 이씨. 자, 김소정. 해가 무수히 많은 예 중에 하나가 연립방정식 이거일 때 또 다른 밑에 있는 식은 뭐가 돼야 돼? 그럼 2x 더하기 3i는 5인데 똑같이 쓰면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좀 쓰면 좋잖아. 예를 들면 이런 게 해가 무수히 많은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왜냐면 이거 적당하게 여기다 뭐 곱하기 1을 하고 하면 결국엔 일치하게 되잖아.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일치하는 경우가 뭐야?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일치할 때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특징이 있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적당한 것을 곱하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뭐 적당히 2를 곱하면 뭐가 나와? 요 밑에 식이 나와. 그지? 첫 번째. 자, 이런 특징이 있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또 이런 특징도 있어. 잘 봐. 뭐냐면 이거야. 여기 개수 있잖아, 개수. 개수끼리 난 4분의 2, 개수끼리 난 6분의 3, 개수끼리 난 10분의 5. 이게 어때? 같아. 자, 이런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떤 식에다가 적당한 수를 곱하면 결국 또 다른 식이 나온다. 두 번째는 x의 개수입이 y의 개수입이 상수의 b가 서로 똑같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누구야? 박혜리 양이, 권혜리 양이 질문한 이 문제를 풀 때 해가 무수히 많으니까 결국 무슨 말이야? 얘네들이 무슨 치야? 무슨 치? 참치? 얘네들이 무슨 치야? 결국 갈치? 일치잖아, 일치. 이거 재밌지? 동문이요 개그, 아재 개그 재밌는데, 쌤은? 재밌다. 그래서 얘네들이 결국 일치한다는 거야. 그래서 푸는 방법 두 가지라 해서 첫 번째 푸는 방법은 우리가 일치하게끔 적당한 수를 곱하는 거야. 근데 여기 딱 보니까 여기가 4고 8이죠. 그럼 여기다 뭐 곱하면 일치해? 2를 곱하면 일치, 위의 식에다. 그 위의 식에다 2 곱하면 어떻게 돼요? 4a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b 더하기 4의 y는 8. 자, 밑에 식은 뭐였어? b 더하기 3의 x 더하기 5a 더하기 7의 y는 8. 자, 이렇게 적당히 2를 곱해서 여기를 맞춰버리면 일치하니까 당연히 어때? 여기도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같다라고 놓고 연립방 정식을 풀어주면 된다는 거야. 이건 뭐야? 마이너스 들어가면 2b 빼기 4는 5a 더하기 7. 그래서 이거 연립해서 풀어서 ab의 값을 구하시면 돼. 이게 첫 번째 방법이야.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라 그랬어, 이미? 개수의 b가 같다라고 하면 된다. 개수의 b. 개수의 b. 개수의 b. 자, 그래서 봐봐. 자, x의 개수 b 더하기 3분의 2a 마이너스 1이 y의 개수 5a 더하기 7분의 b 빼기 2. 요게 상수의 개수 8분의 4랑 같으면 된다라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한다. 잘 봐. 이거랑 이게 같은 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거랑 이거 같다라고 해서 식을 하나 만들어줘. b 플러스 3분의 2a 마이너스 1은 2분의 1. 자, 우리 이거 대각선끼리 곱해서 같다라고 놓고 풀어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대각선끼리 곱해서 같다라고 놓고 풀어준다 그 말이야. 자, 두 번째. 또 얘랑 얘랑 같다라고 놓고 또 식을 쓰는 거야. 어차피 이거 2분의 1이니까 대각선끼리 곱한 게 같다 그러면 2b-4는 5a 더하기 7. 그래서 얘랑 얘랑 연립해서 풀어서 ab를 구해도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선생님, 저는 이게 편한데요? 이게 편하면 이렇게 풀어. 이렇게 풀고, 아니면 2번이 나면 2번 풀고, 편할 대로. 그래서 ab 구하면 돼요. 권일이 알겠나? 오케이, 굿.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개념학습이 제대로 안 되면 이제 이런 문제 못 푸는 거야. 자, 그 다음, 773번 한번 해볼게요. 773번. 773. 자, 773번은 어떤 문제냐? 자, 이 문제는 이것도 이제 선생님이 여기 따로 이쪽으로 옮겨볼게요. 어디 갔어? 아, 여기 있다. 조금해, 씨. 문제가 너무 조금해. 확대. 오케이. 자, 요 문제를 한번 볼게. 자, 요 문제는 연립방정식 해가 1차 방정식을 만족시킬 때 상수 k 값을 구해봐라 이 문제야. 그럼 이 연립방정식 해가 요 1차 방정식을 만족한다. 그럼 권일이, 이 문제 왜 못 풀었어? 그 이 두 개의 해를 구하면 되잖아. 연립방정식의 해를. 연립방정식 요거 해를 구하면 되는데 k 때문에 못 구한 거야? 연립방정식 해 구하는 거 할 줄 알잖아. 가감법, 뭐 대입법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해를 구하면 돼. 그 다음에 그 구한 해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잖아. 이걸 만족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봐봐. 예를 들면 요 밑에 식에다 2를 곱하면 어떻게 돼? 4x 마이너스 2y는 2k 빼기 4. 자, 요 위에 있는 식 쓰면 어떻게 돼? x 플러스 2y는 k 더하기 1. 두 개 더하면 5x는 뭐가 돼요? 5x는 3k 빼기 3. 따라서 x는 얼마가 돼? 5분의 3k 빼기 3. 자, 이게 x의 값이야, x의 값. 자, y의 값도 우리가 구해야 되죠. 자, 요 식에서 보면 y는 뭐랑 같이? y는 2x 마이너스 k 더하기 2랑 같아. 자, 이거를 여기다 대입하라고, 대입. x 대신. 그러면 2배의 5분의 3k 빼기 3.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빼기 k 더하기. 자, 이거 5로 통분해주면, 여긴 2가 곱해지니까 6k 빼기 6. 자, 이거 5로 통분하면 5를 곱해야 되죠? 마이너스 5k 더하기 10. 따라서 계산하면 5분의 k 더하기 4. 자, 이렇게 해서 x하고 y의 해를 구했잖아. k가 들어있지만 어쨌든 구했어, 이렇게. 거꾸로 여기다 넣으라는 거야, 여기다 넣어. 그러면 4에 x인데 x 대신에 얘를 넣어주고. 3에 y인데 y 대신에 얘를 또 넣어줘. 이렇게. 자, 이거를 풀어주면 k값 구할 수 있는 거야. 1차 방정식. 알겠습니까? 권일이 이해 갔어? 자, 여러분들 뭐, 할만하죠? 할만. 박주희 할만해? 할만하죠? 자, 이렇게 하나씩 풀어가면서 이 풀이법들을 익히고 그렇게 하면 된다. 학생들아, 여러분들 그 오답할 때 있잖아, 오답. 오답할 때 이제 어떻게 오답을 하면 좋냐면, 이렇게 오답을 해.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 이제, 처음에 이렇게 풀잖아? 처음에 풀 때 못 푸는 문제가 있지. 자기 힘으로 못 푸는 문제.
뭐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줬거나 아니면 못 풀어서 해설을 받거나 누군가에게 질문했거나 이런 도움을 받아서 푼 문제들은 오답 노트에다가 풀이를 좀 정리하는 거야. 해설지 보고 베껴서 써도 돼. 해설지를 약간 요약 정리한다 생각해서 적어주면 돼요. 해설지를 요약 정리해서 적어주면 그게 서술형 답안이랑 거의 유사해. 해설지 자체는 서술형 답안보다는 너무 자세한 답안이거든. 그래서 해설지를 약간 요약 정리해서 적어주면 돼. 아니면 본인이 이제 뭐 풀이를 정리해서 적어줘도 돼. 어쨌든 자기 힘으로 못 푼 문제는 오답 노트에 정리를 하셔야 된다 그 말이야. 알겠지?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 한 단원이 끝났잖아. 한 단원. 한 단원이 끝나면 뭐래? 주말에 그 한 단원 내가 틀렸던 문제들 있잖아. 계산 실수한 거 말고 이게 몰라서 틀렸던 문제들. 그래서 해설지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한 문제. 아니면 맞았지만 애매한 문제들 체크했다가 그런 문제들을 또 다시 푸는 거야. 한 단원 끝났을 때. 또 안 풀면 어떻게 해? 안 풀면 뭐 해설지 보거나 뭐 질문하거나 해결해야지. 어쨌든 한 단원 끝났을 때 또 다시 한번 이외독이 들어가는 거야. 이외독. 자, 그 다음 이제 어떻게 문제집을 한 권 끝내면 다시 처음부터 앞에서부터 뒤까지 틀렸던 문제들, 내가 계산 실수 말고 몰라서 틀렸던 문제들을 다시 또 한번 푸는 거야. 그러면 3회독이 들어가.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3회독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해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하지? 이게 정확히 알게 돼. 수학은 정확히 알아야 수학을 잘한다고. 선생님 고등과정은 6회독씩 했어. 선생님 고등과정 6회독. 어? 아니 그럼 선생님 스매독하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숙제하고 오답하고 그러면 시간이 없는다고 6회독까지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 하지. 그래서 선생님이 친구가 없었어. 왕따가 아니라 친구를 사귈 시간이 없어. 고등학교 때 너무 공부만 하다 보니까 친구가 있긴 있는데 이렇게 친한 친구가 없는 거 같이 놀지를 못하니까 친구들하고 그래서 중학교 때는 같이 좀 놀고 그랬지. 뭐 아주 빡세게 공부하진 않았어요. 물론 그래 중학교 때도 얘기했다 어느 정도 했다. 전교 3등까지는 해서 공부로 그 정도는 했으니까 좀 했지. 근데 고등학교 때는 정말 공부만 했어. 그래서 내 꿈이 뭐였냐면 내가 고등학교 때 3년 내내 공부하면서 제일 원했던 게 뭐냐면 항상 지금은 치면 스터디 카페 우리 옛날에 독서실인데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는데 친구들이 같이 독서실에 다니긴 해. 근데 안 와 걔네들이 독서실을. 아니면 오면 가방만 놓고 나가서 또 놀러 가. 나 혼자 이제 독서실에서 버티면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 근데 그게 너무 힘들거든. 같이 친구가 옆에서 같이 공부하면 힘이 안 드는데 혼자서 버티니까. 그래서 내 꿈이 3년 내내 내 꿈이 좀 공부를 나같이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는 게 꿈이었어. 근데 없어 항상. 고3 때도 애들 맨날 야 승재야 우리 저기 나가서 뭐 국수집 가서 국수 하나 먹고 소주 한잔 하고 들어올 건데 같이 안 갈래? 라든지 아니면 야 우리 당구장 간다 같이 가자 아니면 오락실 간다 맨날 애들이 다 놀러 가 이거 혼자 왜 이렇게 공부하다가 쌤 친구 중에 동방석인가 같은 동방훈이라는 애가 있어 동방훈 성이 동방이고 이름이 훈이야 동방훈 걔네 아빠가 고3 때 찾아왔어 독서실을 우리 아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좀 맛있는 거 좀 사주려고 왔는데 아들이 없는 거야 걔는 이미 놀러 갔지 이미 놀러 갔어 독서실에 그 당시에는 휴대폰이 없기 때문에 찾을 수도 없어 그 아들이 이제 걔는 없고 이제 친구 내가 있다라는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공부를 그 당시에 전교 3등 정도 했으니까 아버지 반에서 1등 하는 친구니까 딱 나를 불러가지고 친구가 자기 아들이 없으니까 나라도 데리고 와서 뭐 사주고 싶다고 치킨집 가서 치킨을 사줬던 기억이 난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뭔가 하기 위해서는 되게 완벽하게 해야 돼. 수학 같은 경우는 오답도 되게 완벽하게 해야 돼. 여러 번 해야 돼. 여러 번 반복해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 시간이 부족해. 시간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 친구가 없어지지 않지만 친한 친구가 없어질 정도로 공부만 하게 된다 그 말이야. 왜냐면 이제 같이 어울려야 친해지는데 공부만 하니까. 난 맨날 친구들한테 이제 도서관 가자. 주말에 도서관 가자. 그러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그 최소한 중학교 거 아까 얘기했던 방식으로 3회독은 해야 된다. 최소 3회독 알겠지? 문제집 한 권당. 어떻게 3회독해? 한 번 틀렸을 때 해설 보거나 도움받은 문제들은 오답 노트에 한번 정리하고
한 단원 끝나면 그 틀렸던 문제 다시 한번 풀고, 안 풀리면 또 해설 읽고, 한 권 끝났을 때 다시 한번 풀고 해설 읽고, 이런 식으로 해서 최소 3회독을 하라 그 말이에요. 자, 더 질문 없나 이제? 질문 더 없으면 개념 원리 들어간다. 주말에 밀린 숙제 좀 해라, 주말에. 알겠지? 공부하기 힘들면 어디 카페 같은 데 가서 해, 대형 카페. 어? 지금 동네에는 새벽 1시까지 하는 대형 카페가 있는데. 어. 자, 질문 없으면 일단 요거 저장하고 우리 진도 나갈게요. 자, 129쪽, 126, 124, 129, 121쪽까지 있구나. 자, 그리고 이제 개념 관리. 자, 오늘 개념 관리 하는 파트도 어렵지 않은 파트예요. 왜냐면 다 예전에 부등식 활용, 1차 방정식 활용해서 다 다뤘던 내용들이라 어렵지가 않아. 여기다 활용이 연립일치 방정식에 네, 활용 표 여기다가 이렇게. 자, 자 이제 여기 활용투 뭐 속력 문제하고 그다음 농도 문제 봐 농도 문제 1차 방정식에서 했던 거 1차 부등식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 알겠죠? 자 어렵지 않은 파트입니다. 지금 오케이 두 명이 빠졌으니까 딱 맞구나. 자 화면 공유를 하고요. 녹화 잘 됐나 한번 확인하고 잘 되고 있고 화면 공유를 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연립2차 방정식의 활용, 요 파트. 자, 이거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문제, 우리 알고 있는 이 공식들. 특히 요 공식을 많이 쓴다 그랬지.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활용 공식. 그거 이용해서 식 세워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문자 꼭 두 개 사용하지 않아도 거의 풀 수 있어. 1차 방정식이랑 똑같아서. 그래서 이따가 예를 들어 해줄게요. 간단하니까. 자, 농도도 마찬가지로 우리 알고 있었던 농도. 농도 구하는 공식이랑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 특히 이게 활용 문제에 많이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자, 이거 같은 경우도 역시 1차 방정식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다 그 말이죠. 뭐 예를 들면 제가 오케이. 자, 요거는 지금 연립방정식을 이용해서 풀었지만 사실은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운 1차 방정식이랑 똑같은 문제야.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돼. A지점에서 6km 떨어진 B지점까지 가는데 A에서 6km 떨어진 B까지 가는데 처음에는 시속 4km로 걷다가 도중에 시속 8로 자전거를 타고 왔다. 이렇게 가다가 도중에 시속 8로 자전거를 타고 갔다. 자, 이때 문제가 뭐야? 걸어간 거리와 자전거를 타고 간 거리를 각각 구해봐라. 자, 걸어간 거리를 x라고 놓고 자전거 타고 간 거리를 6-x라고 놓고 걸리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이때 걸린 시간 4분의 x. 자, 속력분의 거리하면 이때 걸린 시간 8분의 6-x. 이게 얼마죠? 1시간 걸렸다. 자, 이렇게 해서 x의 값 구하면 걸어간 거리, 자전거 타고 간 거리 다 구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1차 방정식 푼 문제랑 똑같아. 미지수 굳이 두 개 안 넣고 풀면 1차 방정식이 아니라 활용이.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이 없다라는 거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여기 보면
미지수 두 개 써서 풀었지만 우리가 1차 방정식 같이 하나만 써서 풀어도 돼. 4% 소금물하고 9% 소금물을 섞어서 8%의 소금을 몇 g을 만들었어? 100g을 만들었대. 자, 4% 소금물의 양과 9% 소금물의 양을 구해봐라 그 말이야. 그럼 4% 소금물의 양을 x라고 놓으면 9% 소금물의 양은 100-x가 되겠지? 왜냐면 얘네들을 더해서 100g이 됐으니까. 이렇게 하면 제 1차 방정식이랑 똑같잖아.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뭐예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자,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소금의 양의 합이 서로 같을 거 아니야. 그치? 똑같은 소금물이니까. 이거 가지고 풀어주면 된다 그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1학년 1학기 때 배웠던 거랑 똑같은 내용이라서 약간 이 파트는 쉬어가는 파트에 해당이 된다 그 말이야. 새로운 내용이 없으니까 다시 복습하는 파트에 해당이 된다 그 말이죠. 자, 우리 문제를 한번 볼게요. 예제 1번. 어떤 고개를 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3으로 걷고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보다 4km가 더 먼 다른 길을 시속 5km로 걸었더니 총 4시간이 걸렸다. 올라간 거리를 구해봐라. 자, 이렇게 어떤 고개를 올라가는데 올라간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올라간 거리를 xkm라고 해보면 내려간 거리는 뭐야? 내려간 거리는 올라갈 때보다 4km 더 걸었잖아. 올라갈 때보다 4km를 더 걸어서 내려왔다라는 거야. 맞지? 이 언덕을 가는데. 그리고 여기는 올라갈 때는 시속 3km. 1시간에 3km 속력. 내려올 때는, 시속 5km. 그래서 총 몇 시간이 걸렸어? 4시간이 걸렸다. 자, 우리 속력분의 거리로 식 만들면 된다. 속력분의 거리. 올라갈 때 걸린 시간. 속력분의 거리. 내려올 때 걸린 시간. 총 걸린 시간 얼마? 1. 자, 이거 풀어주면 뭐가 나올까? x의 값이 나오겠지? x가 뭐야? 올라갈 때 간 거리. 거기다 4를 더해주면 뭐가 돼? 거기다 4 더하면 내려올 때 간 거리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문자를 미지수를 꼭 억지로 두 개 놓고 풀 필요 없다. 하나 놓고 풀어도 되면 하나 놓고 푸는 게 더 빨라요. 간단한 거. 자, 거시소 관련한 두 번째 유형 한번 해볼게요. 자, 봅시다. 유솔은 어디 나갔다 들어왔나 보지? 자, 윤혁이가 학교를 향해 집을 나선 지 20분 후에 형이 뒤따라갔다. 윤혁이는 분속 1분에 40m, 형은 분속 1분에 120m로 걸을 때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윤혁이가 출발한 지 몇 분 후냐 그 말이잖아. 그지? 그지? 그럼 잘 봐. 윤혁이가 먼저 출발했어. 그리고 형이 출발해서 얘네들이 만났어. 자, 이렇게 만날 때가 뭐라는 거야? 윤혁이가 출발한 지 X분 후에 만났다라는 거야. 이 X분은 구하라는 거지. 자, 윤혁이가 여기서 출발한 지 X분이 걸렸다면 형은 몇 분이 걸린 걸까? 야, 형은 20분 후에 출발했잖아, 윤혁이보다. 그럼 형은 몇 분이야? 형은 몇 분 움직인 거야? 시간은. 20분 후면 어떻게 되는 거야? x 더하기 20이야, x 빼기 20이야. x-20이지 형이 20분 덜 뛴 거지? 그지? 20분 후에 출발했으니까 윤혁이 x분을 달렸다면 형은 x-20분만큼 달린 거야. 자, 그러면 어쨌든 얘네들이 동일한 위치에서 만났다는 건 이 거리가 같다라는 거죠, 거리. 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인데 윤혁이는 속력이 40m per 분, 1분에 40m. 형은 120m per 분. 자, 그러면 거리가 같으니까 이거 가지고 식 만들면 돼. 속력 곱하기 시간 하면 윤혁이가 움직인 거리. 자, 속력 곱하기 시간 하면 형이 움직인 거리.
만났으니까 거리가 같은 거죠. 이거 풀어서 x의 값 구하면 답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금물 유형. 역시 우리 1차 방정식에 했던 거 복습이야, 복습. 자, 5% 소금물과 10% 소금물을 섞어서 7%의 소금물 450g을 만들려고 한다. 이때 5% 소금물과 10% 소금물을 몇 g씩 섞어야 하는지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 봐봐. 5% 소금물과 10% 소금물 섞어서 7% 소금물 450g 만들려고 하는 거야. 5% 소금물을 몇 그램 섞어야 돼? 몰라. X. 10%는 몰라. Y라고 해도 되지만 but 그냥 450 빼기 X라고 해도 돼. 왜? 어차피 얘네들을 더해서 이게 나와야 되니까. 그지? 자, 그 다음 아까 풀었던 대로 10.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그게 뭐랑 같아?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랑 같겠지. 둘이 합친 거니까. 자, 이거 풀어서 x의 값 구하면 5% 소금물도 구할 수 있고 그 x를 여기 대입하면 10% 소금물의 양도 구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게요. 자, 우리가 오늘 목표는 수업 시간에 개념 원리를 다 끝내는 것 좀 목표로 해야 돼. 여러분들 센수학 숙제가 많기 때문에 개념 원리라도 우리가 집중해서 이따가 끝내고 모르는 거 선생님한테 또 질문하면 선생님이 힌트 주면서 빨리빨리 스피드하게 끝내자 그 말이에요. 농도가 다른 A, B 두 종류의 소금물이 있다. 소금물 A를 100g, A를 100, 그 다음에 B를 200 섞으면 뭐가 돼? 이렇게 섞으면 당연히 300g이 되는데 6% 소금물이 되네. 자, 이번에는 A를 200 더하기 B를 100 섞으면 당연히 300g이 되는데 이때는 8% 소금물이 된다는 거야. 소금물 A, B의 농도를 구하시고 이때는 어쩔 수가 없지. 이때는 문자를 미지수를 두 개 놓고 이렇게 풀어야 된다 그 말이야. 소금물 A의 농도를 X%, 소금물 B의 농도를 Y%라고 놓고 풀자 그 말이지.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 때 이용하는 식은 뭐예요? 소금의 양을 구하는 식.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얼마야?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자,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역시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자,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 얼마죠?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자,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자, 얘도 마찬가지야.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자,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이러면 되죠. 이거 100 날라가고 어차피 약분하면 다 날라가죠? 여기도 날라간다. 자, 그럼 위의 식은 x 플러스 2y가 18이란 식이고 밑에 식은 2x 플러스 뭐야? y가 뭐죠? 24라는 식이죠. 자, 이거를 더해버려도 괜찮아. 더하면 뭐가 돼? 3x 플러스 3y가 얼마예요? 40이죠? 3으로 나눠주면 x 플러스 y는 14.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풀어도 돼. x 플러스 y가 14. 이게 14니까 이거 18. 그러니까 y는 뭐야? 4지? y가 하나 더 많아서 14, 18 차이 나니까 y가 4. 자, 이거 24, 이거 14니까 x가 10이 돼야 되죠? x가, 왜냐면 이 둘의 차이가 x만큼 나는데 그게 10만큼 나니까 x가 10. 자, 이렇게 뭐 연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확인 문제, 네 문제 일단 풀고, 답을 올리시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 시험에 나온다. 5문제 풀고 답을 올리시면 된다. 여기까지 다 맞은 친구들은 우리가 오늘 숙제가 많기 때문에 중단원 마무리 문제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서술형도 뭐 할만하니까 중단원 마무리를 지금 45분이니까 잘하면 다 끝낼 가능성이 있어. 다 끝낼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가 오케이.
18번까지밖에 없으니까 1번부터 중단원 마무리 쭉 풀고 대략 뭐 한 5문제 단위로 답을 올리든가 그렇게 올려서 채점 받고 가면 됩니다. 모르는 거는 개별적으로 질문하시고요. 자, 시작. 확인 문제부터 빨리 시작. 그냥 멀리. 유솔 방 오른편에는 뭐야? 계획표가 다 있는 거야? 응? 아주 좋은 자세네. 응? 아주 좋은 자세요. 대충 푸지 말고 잘 모르는 거는 물어보면서 해야 된다. 정확히 알고. 김수현 다 맞았어요. 이런 문제 시험에 나온다.
3번 틀렸다. 자, 최종호는 자, 박예진 양은 4번 모르겠어? 4번 힘이 힌트 줄게. 자, 푸네는 다 맞았어요. 윤은준 다 맞았고. 자, 누구야? 이주율도 3번 틀렸다, 이주율. 자, 지금 박예진 양이 4번 모르겠다 그랬나? 박예진? 4번 모르겠습니다. 이주율 3번 맞았고요. 자, 소울이도 3번 틀렸죠, 유소울 3번. 자, 일단 4번 힌트 줄게, 4번, 선생님이. 잠깐 보자. 자, 4번은, 그, 박예진, 요거 선생님이 그 예제 여기 풀어준 풀이 있잖아. 이거 이해했어? 그럼 이거랑 여기 똑같이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 선생님이 좀 식을 한번 여기 정리해줄게, 잘 봐. 이거 봐, 이거 봐. 박예진. 지금 이 문제는 요거랑 똑같으니까 설탕물 A가 있고 설탕물 B가 있잖아. A를 200g, B를 300g 섞으면 8% 설탕물 500g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를 300g, B를 200g 섞으면 10% 소금물 500g이 되는 거잖아.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A의 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A 소금물의 농도를 뭐 X%라고 하고 B 소금물의 농도를 Y%라고 하면 선생님이 뭘 가지고 푼다 그랬어? 소금의 양을 가지고 푼다 그랬잖아.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얼마야?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얼마야?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여기는 마찬가지야.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500g. 자, 여기 밑에도 마찬가지. 요것도 300g일 때도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여기도 마찬가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자, 얘도 마찬가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렇게 해서 연립해서 풀면 되잖아. 알겠지? 알겠어? 손동그라미. 오케이, 굿. 자, 김주승 다 맞았어요. 자, 권혜리 다 맞고. 자, 그 다음 유소월 3번. 질문 나와서 선생님 3번 가르쳐 줄게요. 다른 친구들은 이런 문제 시험에 나온다 푸시면 된다. 오케이. 자, 이 문제는, 자, 이거는 이렇게 식을 만들어 볼게. 어떻게 하냐면, 잠깐만. 자, 문제가 이거잖아. 20% 소금물이 있는데, 그림을 그려 항상. 20% 소금물이 있는데, 이게 몇 g인지는 몰라. 근데 여기다가 소금을 더 더한 거지. 소금을 더해서 뭐가 됐어? 28%의 소금물 몇 g이 된 거야?
유솔 몇 g이 됐어? 28% 소금물. 그 문제 보면 나오잖아. 두 개 합쳐서 28% 소금물 몇 g이 됐어? 아이씨. 근데 안 될 때 좀 말로 해, 말로. 설마 글씨가 안 보여서 그러잖아, 지금. 400g이 됐는데, 400g. 여기가 글씨가 잘렸잖아, 지금. 어? 그럼 이렇게 섞어서 28% 소금물 400g이 됐다는 거잖아. 자,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뭐야? 이 소금의 양을 구하라 그래서 여기 소금. 그럼 여기 소금의 양을 xg이라고 놓는 거야. 그럼 이 소금물의 양은 뭐가 될까? 400 마이너스 x가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소금의 양을 가지고 푸는 거야.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얼마야?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그다음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그대로 x죠? 자,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얼마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이거 그냥 풀어주면 양변에 뭐 100을 곱하든 풀어주면 x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소금의 양이 되는 거야. 이해 갔어, 소울? 오케이, 굿. 자, 박예진 4번 맞았어요. 자, 이런 문제 시험에 나온다 하셔야지. 여기는 그 아직 못 풀었어? 유제? 박비? 유제 아직 못 풀었냐고. 빨리 해라. 다른 식으로 거의 다 했으니까. 자, 서울 또 마찬가지 다 맞았어요. 흥교정 다 맞았어요. 박주희도 다 맞고. 김소연 5번 틀렸다. 오케이, 굿. 김소연 휴식. 김소연 10분간 휴식. 이주율 다 맞았어요. 이주율 10분간 휴식.
이거 늦게 풀어도 다 똑같이 10분간 휴식 줄 테니까 막 너무 대충 풀지 말고 꼼꼼히 풀어. 알겠죠? 자, 박예진은 3번 빼고 풀었네. 3번은 선생님이 좀 이따가 해줄게요. 다른 친구 아직 안 푼 친구 있으니까. 박예진은 일단 10분간 휴식해. 3번 이따 쉬는 시간 끝나고 알려줄게. 자, 군하연 10분간 휴식. 자, 유솔 5번 틀렸어, 5번. 유솔도 일단 10분간 휴식하고 5번 일단 쉬었다고 쳐. 자, 김주승 10분간 휴식 1번 이따가 풀어줄게. 쉬는 시간 끝나고. 자, 윤은주는 3번이 객관식인데? 자, 권일이 다 맞았어요. 오케이, 윤은주는 3번 맞았어. 휴식. 자, 김소정하고 박주혜도 일단 쉬었다가 휴식, 10분간 휴식하고 다시 계속해. 알겠지? 아, 네.